편의점 vs 아이스크림 할인점. 안녕하십니까?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상가에 보면요, 보통 1층에 편의점이 있고 같은 층에 아이스크림 등 무인 판매점이 들어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건축주가 상가 건물을 건축해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서 분양하면서 편의점에서 분양한 건물 내 다른 상가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으로 또다시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종업종 제한약정에 위반이 될까요? 하는 겁니다.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못하신 시청자님들은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편의점의 소유자이고 운영자인 원고가 같은 상가 내 같은 층에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것은 업종 제한 약정 위반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업금지 청구를 한 것입니다. 종래 이 유사한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해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서 분양한 경우에 점포를 분양받은 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상호 간에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처한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해서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업종의 의미 또 영업 범위에 관해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 내용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의 분류 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서 결정하기는 하되 그것을 획일적이고 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그 아파트 규모의 단지 아파트 단지의 규모 그리고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 형성의 정도 그리고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해서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해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게 우리 대법원의 거의 확고한 판례죠.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그 편의점과 피고의 아이스크림점 등 할인점은 동종 제한 약정에 적용을 받는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할인점으로 인해 편의점의 매출 하락을 인정할 구체적 자료도 없다. 그래서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편의점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한 영업금지 처분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편의점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사례인데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사유를 보면은요, 통상 편의점의 사전적 의미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이다. 주로 이 잡화점에서는 일용 잡화, 식료품 중 매당 내에 진열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계산대에서 계산하거나 혹은 무인 계산대를 통해서 계산하도록 하며 24시간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긴 영업시간 동안 상시,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의 매출 규모 중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담배가 40%나 되네요. 즉석 요리 식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단순 가공 식품류, 기타 생활용품 등의 매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는 위에서 그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인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 등 상당한 종류의 단순 가공 식품류를 매장 내 선반 등을 진열해두고 무인 계산대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할인 판매점이다.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이것도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 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24시간 할인점과 편의점이 동종 업종으로 볼 여지가 많을 정도로 영업 내용과 방식에서 유사하고 또 같은 상가 건물 내 같은 층에 인접해서 배우 아파트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제한 약정의 체결로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약정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쟁 업체로 인한 매출 하락 정도가 거래 관념상 통상 수인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본다면 업종 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편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원고의 이 할인점에 대한 영업금지 처분을 배척한 원심 판결은 이제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서 판단하라고 이제 돌려보낸 거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의 주된 쟁점은 상가를 분양하는 그 계약에서 그 제한업종의 의미나 영업 범위가 돼서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영업 내용 그리고 뭐 한국산업분류회의 그 분류 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하기는 하지만 그 기준만은 획일적 절대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다. 상가가 뭐 아까 위치한 도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상가의 크기, 상권 형성의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해서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해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주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새해에도 좋은 판례, 우리가 알아야 할 판례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안기옥 변호사였습니다.